예, 나토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굳이 나토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대통령 당선되신 지 3주 갓 지났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G7 소화한 것만 해도 녹록치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아마 나토까지 갔었다면 야당의 어떤 의원님들은 그랬을 수 있습니다. 사진 찍기, 연연하다가 결국은 국내 상황들 나몰라라 한다라는 비판을 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가능한 비판들 여러 관점에서 하시겠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지금 다변화되고 있는 세계 정세에서 관성적인 외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 알면서 하시는 말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실제 정상 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당장 만나 해가지고 만난다고 해서 그걸로 성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정상 간의 만남에서 만들어내야 될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상력을 가지고 테이블 위에서 성과로 가져올 것인지 무엇인지를 정말 쉼표 하나 점 하나까지도 우리의 치밀한 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만나는 겁니다.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마련된 이후에 가장 조속히 해결된다면 그것은 가장 좋겠죠. 하지만 우리 당장 만나 아닙니다. 네,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가운데 나토 참석하지 않은 이시바 총리의 총리 측 발로 뉴스가 나온 것들, 한국을 예로 들었다는 거 저 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일 국교 수교 60주년 관련한 도쿄에 있었던 리셉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기회로 개인적으로 일본 외교부에 있는 인도 퍼시픽 관련해서 그리고 또 나토 관련해서도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 분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에 저는 굉장히 귀 기울였었는데요. 인도 퍼시픽 전략이 결국은 일본의 아이디어로 나와서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는 가운데서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그 주도성을 가져야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내 인접 국가들의 지금 국제 외교에서의 연대의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일 수 있는 일본의 외교부 관료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구나 하고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그 며칠 뒤에 이시바 총리 측으로부터 나토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로 한국 측의 불참을 예로 든 것을 보고서 이러한 개조가 결코 개인적 의견에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이 차관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양자관계 중심, 사강 중심의 외교로 사실 다자 측면이 우리 한국으로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차관님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역할을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여러 가지 현장의 경험들 그리고 또 전문적인 학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대가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번 나토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진행될 여러 가지 다자 외교의 무대의 장에서 한국의 가능성 그리고 한국에 대한 기대의 시선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짧게나마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유사 입장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인도태평양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면서 심화를 하는 그런 원칙은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상에 맞게 그만큼 라틴이나 아프리카와 같이 글로벌 사우스가 중요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그들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맞춤형으로 우리 국익에 기반을 해서 계속 모색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다자 외교 이 부분에 제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대체 토론 추가로 하실 분 계시는지요? 예, 김 간사님, 예. 자, 필요하면 여야 한 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분입니다, 3분. 예, 다른 의원님들 말씀 제가 잘 들었는데요. 특히 김준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외교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타이밍은 계속 이렇게 지연시킨다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그 적절한 타이밍을 지금처럼 한번 놓칠까봐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피해 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타이밍을 잡는 차원에서 우리가 가장 부담을 덜면서 한미 관계를 관리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나아가서 우리 그 나토 정상회의, 나토하고 IP4가 같이 하는 정상회의는 우리한테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요번에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만약 그거를 대통령께서 가셔서 했다 그러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조금 우리가 좀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피하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우리랑 가장 비슷한 그 구조나 산업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비슷한 형편에 놓인 게 EU하고 일본하고 우리일 겁니다. 근데 이 세 나라 중에 결국은 우리가 제일 좀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기 쉬운 상황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데 EU하고 일본하고 먼저 타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또 관심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상당 기간 또 우리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잘 보면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통일부 차관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우리는 지금 헌법이 통일이 우리 헌법적 가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헌법적 가치인 이유는 우리가 남북이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민족. 그 다음에 우리는 두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남북 간의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순간에 어떤 잠정적인 특수한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북한이 만약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해서 그 북한 앞에 가서 우리가 그 말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협상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대화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명칭 변경 관련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명칭 변경 관련된 부분이 꼭 북한의 두 국가론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상대로 그런 논의를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우리 상황이나 정책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우리 민주당 측에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항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서면 질의가 있습니다. 윤우덕 의원님, 유영원 의원님, 김건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최혁진 의원님, 안철수 의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서면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서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서면 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종료한 후에 16시에 속기할 예정입니다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 경과에 따라서 전체의 속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변경이 되면 행정처를 통해 공지해 드릴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